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 해양예측연구실 석사과정 최준이라고 합니다. 이름 그대로 해양 현상을 예측하는 연구실입니다. 그 해양 현상을 예측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 기본적으로 해양이라는 그 공간적인 특성상 저희가 직접 바다를 나가서 관측을 해야 됩니다. 해양의 물성이 어떤지, 물리량이 어떤지, 수온, 연문, 유속이 어떤지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관측을 한 다음에 수치 모델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그 수치 모델이라는 걸 이제 좀 쉽게 설명하자면 프로그래밍된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시뮬레이션 가지고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관측 자료와 시뮬레이션 간의 비교를 통해서 이 데이터가 믿을 만한 데이터인가, 믿을 만한 데이터면 어떤 결과가 나온가, 이제 그런 걸 기반으로 저희가 해양 현상을 예측하는 이제 그런 연구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그 해양 과학과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해양 과학과라고 하면은 야, 너 그러면 물고기 잡아먹는 거 아니냐, 물고기 연구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이제 또 너 뭐 그 배 선원으로 일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그냥 사이언스를 이제 공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도 이제 그 사이언스의 한 실험의 한 범주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것도 시설이 이제 있고요. 또 이제 가장 중요한 시설이라고 하면은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건 컴퓨터를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좋은 컴퓨터가 있어요. 좋은 컴퓨터. 네. 비싸고 좋은 컴퓨터가 이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실험 장비 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어느 정도로 좋아요? 혹시 슈퍼컴퓨터 아세요? 슈퍼컴퓨터 네. 들어봤죠. 거의 그거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연구에 활용하고 있는 슈퍼컴퓨터 비슷한 네. 그 클러스터 병렬 계산 연산 시스템이라고 네. 클러스터라고 명명하거든요. 네. 그 클러스터에 한 CPU가 네. 3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36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5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산을 돌리는 CPU는 총 180개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제가 간략하게 어떤 식으로 시뮬레이션이 구동되고 그 결과를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시죠. 저희 해양예측 연구실입니다. 지금 그 수치 모델 네. 그 가동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이제 제 컴퓨터, 연구 컴퓨터로 이제 접속을 한 상황입니다. 원격 접속한 상황이고, 네. 지금 여기 보여지는 이 창들이 리눅스라는 이제 OS를 기반으로 있는 그 컴퓨터의 화면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눅스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MS의 윈도우 10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직접 백문이 불여일견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명령어를 쓰고 돌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 지금 이 우측에 나와 있는 지금 JYCHOY가 있죠. 네. 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네. 이걸 CPU를 잡고 돌린다는 걸 나타내고 있고요. 네. 지금 굉장히 많이 있죠. 네. 아까 말씀드린 180개의 CPU를 제가 지금 잡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좌측에 보시면은 뭔가 좀 이상한 숫자들이 계속 떠올라요.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뭔가 빨리빨리 지나가죠. 네. 이 하나하나당 수치 모델의 연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네.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죠. 뭐 U 벨로시티, 그러니까 유속, 뭐 수심, 네. 그리고 염분, 수온, 난류, 그리고 밀도, 그리고 퇴적물의 두께나 이제 퇴적물의 이제 밀도,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숫자들이 계속 연산이 되면서 네. 파일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 파일에 저장이 되면 어떻게 하냐? 그냥 파일 하나가 뚝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기 위해서 또 코딩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수치 모델을 가시성 있게 보여드리기 위한 이게 그런 가시성이 있는 거라고요? 그런 코드입니다. 지역을 제가 먼저 설명드릴게요. 네. 경기도는 서울 옆에 있으니까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이게 위성 사진인데 여기 저희 수도 서울이 보이죠? 네. 서울이 보이고 여기 인천이 보입니다. 네. 인천 국제공항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인천 앞바다
옹진반도부터 태안반도 사이를 이으는 이 거대한 반원형의 해양 영역이 네. 경기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어때요? 굉장히 넓어 보이지 않나요? 이런 연안 지역에 항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거는 2020년도에 완공된 신국제 여객부두를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지역이 신국제 여객부두거든요. 옛날 사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옛날에는 이 지역이 바다였습니다. 아. 송도도 바다였어요. 근데 현재와 같은 모습이 됐죠. 근데 이 신국제 여객부두가 최근에 되게 문제점이 많아요. 건설하고 나서. 어떤 문제잖아요? 이 신국제 여객부두는 대형 여객선들이 접안을 하는 시설이거든요. 네. 그럼 큰 배들이 왔다 갔다 하죠. 네,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큰 배들이 들어오니까 수심이 깊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이 지역이 계속 퇴적이 되고 있어요. 아, 뭐가 쌓인다는 말씀이죠? 그쵸. 네. 아, 흙 같은 게 계속 쌓여서 네. 수심이 점점 얕아지고 있어요. 아. 근데 비단 네. 이 지점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지역은 우리나라 최대 간분 항구인 인천항을 나타내고 있고요. 네. 인천항도 마찬가지로 인천항 앞바다가 퇴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 위쪽에 보시면은 인천 북항이 있습니다. 네. 인천 북항도 마찬가지로 큰 화물선들이 지나다니는 그런 항구인데 이 지역도 퇴적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에 직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인천 전 지역의 항구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퇴적 문제다라는 걸 제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 퇴적 문제를 알기 위해서 네. 퇴적물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알아야겠네요. 그럼 그 이동을 우리가 직접 보고 네. 물속에 들어가서 볼 수가 없으니까 그죠. 아까 말씀드린 시뮬레이션, 음. 수치 모델을 이용해서 퇴적물의 이동을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은 네. 다음과 같은 그림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거는 동영 사진 한 장인데 네. 10분 간격으로 촬영한 거거든요. 10분 간격으로 모델이 시뮬레이션 된 거를 지금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런 10분 간격 동안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흙탕물들이 계속 항구 내로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런 항구 내로 들어오는 퇴적물들이 네. 어디서 어떻게 들어오느냐가 이 문제를 인식을 하는 데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이제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장점이라고 말씀드리면은 네. 아무래도 우리가 가시성 있게 보고 네. 그거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점마다 계산이 돼요. 방금 보여드린 그 계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얼만큼의 퇴적물이 항구 내로 들어오고 얼만큼의 퇴적물이 항구 밖으로 나간다. 그럼 얼만큼의 퇴적물이 항구 내로 남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인간이다 보고 해양은 되게 넓은 그런 분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되게 한정적입니다. 그 한정적인 면을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툴을 이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혹시 그 다른 이 경기만 일대에서 그 간략하게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은 신국제 여객부두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네. 여러 가지 퇴적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 경기만이라는 지역이 우리나라 수도 서울의 바로 앞바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이 되게 많이 됩니다. 간척이 되고 수심을 파고 다리가 건설되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 건설되고 난 이후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우리 인간에 의한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이 경기만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간 활동에 의해서 경기만의 지역은 바뀔 거고 수심은 바뀔 거고 해안선은 바뀔 겁니다. 자연스럽게 환경도 바뀌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 10년 뒤, 20년 뒤는 다른 사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현안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런 현안들을 빠르고 자세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치 모델의 접근이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이제 저희 해양예술 연구실이고 저는
해양시 연구실 석사과정 최시윤입니다. 고맙습니다.